지식관리 능력은 자료 정리,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전문 자료와 논문 활용에 의해 좌우됩니다. 자료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전문가는 자료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나의 전문 분야에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며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 정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책상이나 서재에 아래 위로 쌓여 있는 자료는 이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1단계는 서류를 책상 위에 쌓아두거나 사무실 구석에 쌓아두지 말고 파일에 구분하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파일의 구분은 업무 영역, 전문 분야, 동료 직원, 프로젝트 등 활동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2단계는 파일을 책상에 쌓아두지 말고 행잉 파일에 걸어서 입체적으로 보관하여 쉽게 찾고 재사용이 편리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서류를 찾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면 30일로 구분된 두툼한 파일처를 마련하여 1일부터 31일까지 구분하여 펜딩된 서류가 있다면 처리되어야 할 다음 기일에 해당 서류를 넣어둡니다. 3단계는 행잉 파일이 어느 정도 모여서 서류철이 넘치게 되면 이 서류철을 정리하여 세움 파일로 옮겨서 계속 보관 또는 폐기하는 단계입니다. 이 결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세움 파일로 옮기기는 번거롭고 폐기하기에는 재사용 가능성이 있는 문서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컴퓨터 폴더에 저장합니다. 발표 자료라면 대부분 디지털 파일이 존재합니다. 4단계는 세움 파일 정리입니다. 하나씩 세움 파일이 늘어나면 정기적으로 세움 파일을 가까이에 그대로 둘지 또는 서류 창고로 이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서 파일의 비중은 점점 줄고 디지털 파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문서 파일은 디지털 파일이 갖지 못하는 높은 가독성, 검색,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수집 체계가 없는 전문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데이터, 정보, 지식의 관계에서 지식은 데이터와 정보의 상위 개념입니다. 데이터란 어떠한 사실, 상황에 관한 처리되지 않은 상태의 자료이며 이로부터 공통점, 일관성을 찾아내는 과정, 즉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수집, 정리, 변환, 모델링하여 유용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분석의 달개는 목표 설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리와 분석, 결과 시각화입니다. AI의 발달로 노코드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하는 AI에게 한국의 1인 가구 현황에 대한 통계를 찾아보고 분석해 달라고 질문하면 이런 답변을 실시간으로 해줍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에 해당되는 750만 가구이며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19%, 70세 이상 18.6%, 30대 17.3% 순입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서울과 경기도의 1인 가구의 4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누구나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가능케 하는 힘은 데이터 마인드입니다. 데이터 마인드를 기르는 방법은 스스로 분석 경험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누구나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분야에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이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미래를 예측하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식국가로 지식 정보를 국가 경쟁력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식 기반 정부, 산업의 지식화, 기업의 지식 경영, 개인의 지식화는 지식국가의 주축입니다. 리스는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의 약자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학술 연구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학술정보 공동 활용 체제를 기반으로 대학이 생산, 보유, 구독하는 모든 학술 자료를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으면 관련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리스에서 먼저 논문을 검색하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참고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안히 앉아 모든 논문을 검색하고 읽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찾고 대여 신청을 해서 논문을 읽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식국가의 혜택을 톡톡히 보는 셈입니다. 반면에 이런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결코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은 수신 능력, 발신 능력, 숫자 감각, 글로벌 능력입니다. 수신 능력은 모든 정보 채널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전문가의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인터넷으로 인해 모든 수신 정보 채널로부터 거의 무제한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수신 능력을 위한 필수 기본 기술은 강의를 포함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메모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인터액티브 대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 채널인데 한국인들은 아직 이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한데 이는 대략 6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교육 훈련 방식의 발달로 전문가가 되기 위한 훈련 기간은 점차 단축될 것입니다. 발신 능력은 나의 전문 지식, 의견 등을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으로서 뛰어난 수신 능력을 기초로 달성됩니다. 뛰어난 발신 능력으로 유튜브에서 수많은 구독자를 가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는 누구나 전문성과 발신 능력이 있으면 자신의 컨텐츠를 유효화할 수 있습니다. 발신 능력의 하이라이트는 책을 출간하는 것입니다. 책은 멀티미디어 확산으로 전문 컨텐츠로서의 확고한 지위는 잃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단행본 출간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뛰어난 발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집필이나 강연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면 강연이나 기고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은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으로 거절하게 되는데 과감히 이 기회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고는 원고를 쓸 시간이 주어지고 강연은 강연을 준비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받게 되겠지만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글쓰기는 훈련이 필요하므로 블로그나 전문성이 있는 포럼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글쓰기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절대 개인적인 일상에 대해서는 쓰지 말고 전문 분야에 대해 나의 지식과 경험을 정리하는 주제를 택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검색을 통해 전문가를 찾고 자문을 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에 자신의 전문 분야와 이름을 검색하면 상당한 양의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야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은 주로 아날로그적 활동 영역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형식 지식화하는 작업만으로도 충분한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순한 지식이나 취미라도 소비자가 되지 말고 컨텐츠의 제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컨텐츠를 그대로 옮기거나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숫자 감각은 숫자를 다룰 때 집중하여 오류를 제로로 만들고 문서에 쓰여진 숫자의 크기를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훈련을 통해 갖출 수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직업은 많은 숫자를 더하여 합계를 맞추고 합계가 틀렸을 때 오류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엑셀에서 규모가 큰 데이터를 다루고 엑셀 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거나 처리 결과를 간단한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능력도 숫자를 다루는 능력에 포함됩니다. 글로벌 능력은 나의 전문 분야에 대해 글로벌 트렌드를 알아야 하므로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은 필수입니다. 외국어 습득은 전문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시절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은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채널이 많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AI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어 습득은 실제로 활용하거나 필요성이 없으면 절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지식 정형화 능력, 기획 능력, 창의력, 전문 분야 네트워크로 구분됩니다. 현대인들이 직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인과관계, 이해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입니다.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됩니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지시받은 업무의 진행 과정을 핵심 위주로 상위 리포팅 라인에 보고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직무에 포함된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리스크 지성도 중요한 능력에 속합니다. 여기서 리스크는 일의 성공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입니다. 나아가 문제 해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 분야의 네트워크는 전문가로서 중요한 능력에 속합니다.